천산귀환 제23화 얼어붙은 근원. 사흘째 정오. 천풍대가 협곡을 빠져나온 것은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다. 혈진의 잔재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한 지 반나절,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계곡이 나타났는데 입구부터 이상했다. 바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천산의 바람은 약하든 강하든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멈춘 적 없었건만 이 계곡만큼은 공기마저 정지해 있었다. 대주님, 청풍이 앞으로 나서며 손을 들어 공중을 더듬었다. 손가락 끝이 희미하게 떨렸다. 기운이 흐르지 않습니다. 막혀 있나? 아닙니다. 청풍이 손을 거두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흐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흐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말끝이 흐려졌다. 연운백이 계곡 입구를 바라보았다. 눈이 쌓여 있지 않았다. 겨울인데도 눈이 내리지 않는 곳, 한기는 있으되 바람은 없는 곳. 그런 곳이 천산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었다. 들어간다. 연운백이 먼저 발을 내디뎠고 천풍대원들이 뒤를 따랐다. 계곡은 생각보다 넓었으며 양옆에 절벽이 하늘을 가려 빛이 적었으나 어둡지는 않았다. 벽면 전체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인데 빙벽도 서리도 아닌 단단하게 굳은 한기가 벽을 이루고 있었다. 소매가 벽에 손을 댔다가 즉시 떼어냈다. 뜨겁습니다. 뜨거워? 아니, 차갑습니다. 소매가 손을 부여잡았다. 그런데 차가움이 아니라 살을 태우는 차가움입니다. 손바닥을 펼치자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화상도 동상도 아닌 기혈이 역류한 흔적이었다. 연운백이 소매의 손을 잡고 손바닥을 살피며 내공을 흘려보냈다. 역류한 기혈이 제자리로 돌아가며 자국이 옅어졌다. 벽을 건드리지 마라. 이곳의 한기는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니다. 안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다. 연운백이 손을 놓으며 말했다. 이미 여기 있던 거다. 오래전부터. 일행이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호흡이 거칠어졌다. 공기가 무거워 폐에 들어오는 것이 공기인지 얼음인지 구분이 안 되었다. 청풍이 먼저 멈춰 서며 한쪽 무릎을 짚었다. 죄송합니다. 기혈이. 괜찮다. 천천히 걸어라. 연운백이 청풍의 어깨를 짚고 내공을 흘려보냈다. 기혈이 안정되었으나 잠시뿐이었다. 다시 걷기 시작하자 호흡이 흐트러졌다. 소매가 품에서 보혈단을 꺼냈는데 손에 들자마자 약재 표면에 서리가 내리며 약효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약이 먼저 죽어갑니다. 약도 소용없다. 연운백이 말을 끊고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한기가 약재를 변질시키고 있었으며 이것은 일반적인 추위가 아니라 생명력 자체를 얼리는 힘이었다. 이곳에선 살아있는 것이 약해진다. 소매가 약재를 버리고 허리춤에 침낭을 만졌다. 그럼 약 대신 맥을 직접 짚겠습니다. 온열법으로라도. 그것도 오래 못 버틸 거다. 연운백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기혈이 약해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다. 이 계곡에 오래 머물 수 없었다. 대주님, 청풍이 앞쪽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게. 계곡이 끝나는 지점에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곳은 계곡보다 더 밝았고 땅바닥 전체가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연운백이 다가가려 할 때 청풍의 횃불이 멈췄다. 흔들리다 말고 공중에서 정지했으며 불꽃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한 박자, 두 박자 지나고 나서야 불꽃이 다시 흔들렸다. 뭡니까 지금? 청풍이 횃불을 떨어뜨릴 뻔하자 연운백이 청풍의 손목을 잡았다. 놓지 마라. 연운백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곳은 정지하려 하고 있다. 소리와 맥이 한 박자씩 늦어지고 늦어진 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천풍대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지자 소매가 자신의 맥을 짚었는데 맥박이 느려지고 있었다. 서두르자. 연운백이 앞장서서 빛나는 공간으로 들어갔고 천풍대원들이 황급히 뒤따랐는데 걸을수록 몸이 무거워져 마치 물속을 걷는 것 같았다. 바닥을 살폈다.
만년빙이었으나 보통의 만년빙이 아니었고 표면 아래로 무언가 보였다. 이건 청풍이 무릎을 꿇고 얼음을 들여다보았는데 얼음 속에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복잡한 선들이 얽혀 하나의 형상을 이루고 있었으며 혈성궁의 혈진과 비슷했지만 방향이 반대였다. 진법입니다. 청풍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이건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막기 위한 진영이다. 연운백이 일어서며 시선으로 얼음 위를 훑었는데 진법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으며 계곡 전체를 감싸고 있는 형태였고 중심이 이곳이었다. 무엇을 막은 겁니까? 청풍의 물음에 연운백은 대답하지 않았는데 품속의 혼옥이 떨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억지로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공명하는 울림이었다. 연운백이 혼옥을 꺼내자 오기빛을 발했으며 푸른 빛이 아닌 하얀 빛이었고 계곡의 한기와 같은 색이었다. 그 순간 주변의 한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정체되어 있던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으며 방향이 하나였다. 모두 연운백을 향하고 있었다. 뒤로 물러나라. 천풍대원들이 황급히 뒤로 물러났고 연운백만 홀로 그 자리에 섰다. 한기가 몸을 감쌌으나 거부하지 않았기에 차갑지 않았다. 혼옥이 더 밝게 빛나자 얼음 속의 문양도 함께 빛나기 시작했는데 진법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연운백이 깨달았다. 이곳은 기연의 장소가 아니었다. 진수가 잠든 곳도 아니었다. 이곳은 천산 자체가 만든 봉인이었다. 무언가를 가두기 위해 혹은 무언가가 나오지 못하도록 만든 거대한 장벽이었다. 그리고 혼옥은 그 봉인과 무언가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이건 공격이 아니다. 연운백이 중얼거렸다. 오래 눌러둔 흔적이다. 청풍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주님, 그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감옥이다. 연운백의 대답이 계곡에 울려 퍼졌다. 그 말이 떨어지자 계곡이 숨을 멈춘 듯했다. 한기조차 정지하며 공간 전체가 얼어붙었다. 한참 뒤 소매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을 만졌다.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방금. 연운백은 대답하지 않았다. 혼옥을 꼭 쥐고 얼음 속 진법을 바라보았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봉인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진법의 선 몇 개가 희미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혈성궁, 연운백이 이를 갈았다. 저들이 여기까지 왔구나. 계곡의 한기가 점차 질서를 되찾았다. 연운백 중심으로 흐르던 흐름이 제자리로 돌아가며 다시 정체되었으나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었고 희미하게나마 순환하고 있었다. 연운백이 혼옥을 품에 넣자 빛이 사라지며 진법의 문양도 어두워졌으나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된 것은 아니었다. 얼음 속에서 희미하게 맥동하고 있었다. 청풍, 이 진법을 읽을 수 있겠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청풍이 얼음 가까이 다가가 손을 뻗었으나 닿지 않았고 표면 위 손 한 뼘 거리에서 멈췄다. 만질 수 없습니다. 진법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눈으로만 봐라. 구조를 파악해라. 특히 약한 부분, 끊어진 자리를 찾아라. 청풍이 얼음 주위를 천천히 돌며 문양을 살폈고 소매와 청풍도 함께 움직이며 각자 다른 부분을 관찰했다. 그때 청풍의 입술이 움직이며 말소리가 한 박자 늦게 들렸다. 대주님, 이 진법은. 연운백이 청풍을 바라보자 천풍대원들의 발걸음 소리도 한 박자 늦었는데 정지 현상이 아직 남아 있었다. 천천히 말해라. 청풍이 심호흡으로 맥을 안정시킨 뒤 다시 입을 열었다. 이 진법은 천산파의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천산의 기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풍이 계곡 전체를 둘러보았다. 천산의 바람길, 암맥, 얼음층 전부 이 진법의 선입니다. 천산 자체가 진법의 일부입니다. 연운백이 고개를 끄덕였다. 천산이 진법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진법이 천산을 만든 거다. 청풍이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이곳 전체가 천산은 원래 이런 곳이 아니었을 거다. 누군가 이곳을 바꿨다.
봉인을 만들기 위해 소매가 끼어들었다. 그럼 천산파는요? 우리 문파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습니까? 그건 나도 모른다. 연운백이 고개를 저었다. 천산파의 역사는 500년이었으나 이 진법은 그보다 오래된 것처럼 보였다. 어쩌면 천산파가 세워지기 전부터 이곳에 있었을지도 몰랐다. 혈성궁이 이곳을 찾은 이유를 알겠나? 혈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풍이 대답했다. 혈성궁의 혈진은 무언가를 끌어내는 힘이고 이곳의 진법은 무언가를 가두는 힘입니다. 방향만 반대일 뿐 근원은 같습니다. 그럼 혈성궁은 이 봉인을 풀려고 하는 건가? 청풍의 물음에 연운백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목적이 힘이라면 이곳보다 좋은 곳은 없을 거다. 수백 년 동안 봉인된 힘.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럼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막을 수 있을까? 연운백의 반문에 천풍대원들이 침묵했다. 이 규모의 진법을 막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천산파 전체가 달려들어도 어려울 일이었다. 일단 더 살펴보자. 약한 부분을 찾아야 한다. 일행이 얼음 주위를 돌며 진법의 다른 부분을 살폈다. 문양은 끝없이 이어져 있었으나 몇몇 부분은 다른 곳보다 희미했다. 시간이 흐르며 약해진 흔적이었다. 연운백이 그중 한 곳에 멈춰 서자 선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려져 있었다. 여기다. 여기가 약한 겁니까? 아니다. 연운백이 무릎을 꿇고 얼음을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여기가 부러진 거다. 청풍이 다가와 함께 살피니 연운백의 말이 맞았는데 선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끊어져 있었으며 자연스럽게 끊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른 흔적이었다. 끊어진 방식이 청풍이 선의 끝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깨끗합니다. 무딘 힘으로 부순 게 아니라 진법의 흐름을 역으로 돌려서 안에서부터 끊어놓은 겁니다. 혈진의 수법이군. 예. 그리고 청풍이 주변을 살폈다. 이 끊어진 선을 중심으로 다른 선들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독이 퍼지듯이. 언제 끊어진 겁니까? 최근이다. 얼음이 아직 완전히 얼지 않았어. 연운백이 손을 뻗어 끊어진 부분을 짚었다. 차가운 기운이 손끝으로 파고들었으나 참았다. 기혈을 흘려보내 진법의 흐름을 느꼈다. 혈성궁이 했다. 확신이 들었다. 혈진의 기운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들은 이미 이곳에 와서 봉인의 일부를 파괴했다. 그리고 떠났다. 왜 끊고 떠난 겁니까? 완전히 부수지 않고? 소매의 물음에 연운백이 손을 거두었다. 완전히 부술 힘이 없었거나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다.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니었거나. 때. 봉인을 푸는데도 순서가 있다. 한꺼번에 풀면 안에 있는 것이 폭발해버린다. 통제할 수 없을 거다. 청풍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저들은 차례차례 끊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다. 연운백이 일어섰다. 이곳만이 아닐 거다. 천산 곳곳에 이런 지점이 더 있을 것이고 혈성궁은 지금 그걸 하나씩 찾아다니고 있다. 하나씩 끊으면 봉인이 완전히 풀린다. 천풍대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연운백이 시선을 계곡 전체로 돌렸다. 끊어진 곳이 한 곳만은 아닐 것 같았다. 혈성궁은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대주님, 우리가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청풍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 있었다. 막을 수 있다. 어떻게요? 봉인을 고치는 거다. 문도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연운백의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우린 이 진법을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지금은 이해할 시간이 없다. 연운백이 혼옥을 다시 꺼냈다. 이걸로 붙잡아둘 수는 있다. 혼옥이 다시 빛을 발했다. 이번엔 더 강했다. 계곡 전체의 한기가 반응하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전과 달리 질서정연했다. 연운백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혼옥은 고치지 못한다. 연운백이 끊어진 진법 위로 다가가며 말했다. 붙잡아 둘 뿐이다. 혼옥을 끊어진 선 위에 가져다 댔다.
빛이 얼음 속으로 스며들었다. 끊어진 선이 천천히 이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았다. 선이 희미하게 이어지는 순간 연운백의 손등에 하얀 문양이 떠올랐다. 서리가 피부에 새겨진 것처럼 복잡한 무늬가 펼쳐졌다가 사라졌다. 대주님, 소매가 다가오려 했으나 연운백이 손을 들어 막았다. 괜찮다. 목소리는 평온했으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다. 손등의 문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청풍이 급히 다가와 연운백의 맥을 짚었다. 표정이 굳었다. 맥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연운백이 혼옥을 거두었다. 빛이 사라지자 맥박이 조금씩 돌아왔다. 그러나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다. 진법을 살폈다. 끊어진 부분이 이어졌으나 다른 곳보다 훨씬 어두웠다. 빛이 거의 통하지 않았다. 이건 고쳐진 게 아닙니다. 청풍이 말했다. 잠깐 붙들어 놓은 겁니다. 알고 있다. 연운백이 일어섰다. 다리가 조금 휘청거렸으나 버텼다. 우리가 한 건 막은 게 아니다. 숨을 한 번 더 쉰 거다. 얼마나요? 이틀. 길면 사흘. 소매가 연운백의 팔을 잡았다. 대주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다른 끊어진 곳까지 고치려면 죽을 수도 있다. 연운백이 말을 끊었다. 천풍대원들이 침묵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천산이 무너진다. 결성궁이 원하는 대로. 연운백이 계곡을 돌아보았다. 끊어진 곳이 몇 군데나 더 있을까? 혼옥을 사용할 때마다 자신의 생명이 깎여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머지 부분도 찾아야 한다. 대주님, 시간이 없다. 연운백의 말이 끊겼다. 계곡 입구 쪽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입구를 향해 검을 빼들었다. 옵니다. 연운백이 검을 뽑았다. 혼옥이 품속에서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진을 짜라. 누구도 이곳에 들어오게 하지 마라. 천풍대가 재빨리 움직였고 자리에 서고 입구 쪽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그림자가 나타났는데 사람 형상이었으나 사람이 아니었다. 윤곽만 있고 안은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더 많은 빈 자리가 따라오고 있었다. 빈 자리가 5이었다. 사람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윤곽만 있을 뿐 내부는 텅 비어 있었으며 얼굴도 표정도 눈빛도 없었다. 뭡니까, 저건? 청풍의 목소리가 떨리며 검을 쥔 손에서 땀이 흘렀다. 혈궤다. 계곡 입구와 만년빙 사이 딱 그 중간 지점이었다. 청풍이 진법을 살폈다. 저들이 선 자리가 진법의 경계입니다. 경계를 알고 있다는 거군. 연운백이 검을 들었다. 빈 자리들도 움직였다. 손에 무기 형상의 빈 공간이 나타났다. 검, 창, 도끼. 모두 윤곽만 있고 실체는 없었다. 공격한다. 연운백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홀령이 튀어나왔다. 빠르지 않았다. 오히려 느렸다. 그런데 움직임이 어긋나 있었다. 발이 땅을 밟는 타이밍과 몸이 움직이는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청풍이 검을 휘둘렀다. 배는 감촉이 아니라 공기보다 얇은 막을 가른 느낌이었다. 안 통합니다. 홀령이 창을 찔렀다. 청풍이 몸을 틀었으나 창끝이 어깨를 스쳤다. 피가 흘렀다. 청풍이 비명을 참았다. 살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소매가 달려와 청풍의 어깨를 잡았다. 상처를 살폈다. 깊지 않았으나 주변 살이 하얗게 변하고 있었다. 한기가 들어갔습니다. 소매가 침을 꺼내 상처 주변을 찔렀다. 기혈을 돌려 한기를 밀어냈다. 청풍이 신음을 삼켰다. 연운백이 앞으로 나섰다. 빈자리 둘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연운백의 검이 움직였다. 빠르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움직였다. 그러나 정확했다. 검이 빈자리의 중심을 찔렀다. 저항이 느껴졌다. 뭔가 있었다. 작고 단단한 것이.
빈 자리가 흩어졌다. 연기처럼 사라졌다. 검 끝에 작은 구슬이 꿰어져 있었다. 혈옥이었다. 검은 빛깔에 썩은 냄새가 나는 혈옥이었다. 혈옥을 부숴라. 그게 핵심이다. 청풍과 소매가 동시에 움직였다. 청풍의 검이 한 빈 자리를 관통했다. 혈옥을 찾아 부쉈다. 소매는 침으로 혈옥의 위치를 가늠한 뒤 정확히 찔렀다. 빈 자리들이 하나씩 사라졌다. 그런데 이상했다. 너무 쉬웠다. 빈 자리들이 제대로 싸우지 않았다. 공격은 했으나 회피는 하지 않았다. 마치 일부러 당하는 것처럼. 청풍이 먼저 깨달았다. 대주님, 이건 공격이 아닙니다. 시간을 버는 겁니다. 마지막 빈 자리가 쓰러졌다. 연운백이 주변을 살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뒤로 물러나라. 천풍대원들이 황급히 만년빙 쪽으로 물러났다. 연운백도 뒤따랐다. 그 순간 계곡 입구에서 새로운 기척이 느껴졌다. 이번엔 실체가 있었다. 사람이었다. 진짜 사람이었다. 검은 도포를 입은 자가 나타났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두건으로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눈빛은 보였다. 붉은 빛이었다. 천산파의 천풍대주, 연운백. 목소리가 계곡에 울렸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다. 혈성궁. 연운백이 검을 들었다. 검은 도포의 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찾던 자다. 혼옥을 가진 자. 이곳에서 무엇을 했느냐? 재단했다. 무엇을? 봉인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검은 도포의 자가 손을 들었다. 만년빙을 가리켰다. 진법의 문양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너희가 고친 것도 체점했다. 하지만 소용없다. 왜? 봉인은 이미 깨지기 시작했으니까. 검은 도포의 자가 손을 내렸다. 그 순간 만년빙이 울렸다. 깊은 곳에서부터 진동이 올라왔다. 연운백이 발밑을 살폈다. 진법의 선 하나가 어두워지고 있었다. 무슨 짓을? 연운백이 튀어나갔다. 검은 도포를 향해 검을 휘둘렀다. 빨랐다. 그러나 검은 도포는 더 빨랐다. 몸을 틀어 피했다. 아니, 피한 것이 아니라 사라졌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싸우러 온 게 아니다. 연운백이 돌아섰다. 검은 도포가 만년빙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발밑에 진법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표식을 남기러 왔다. 검은 도포가 손을 뻗었다. 얼음에 닿지도 않았는데 진법의 선이 흔들렸다. 빛이 깜빡거렸다. 선 자체가 끊어지지는 않았으나 주변이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었다. 청풍이 소리쳤다. 진법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독처럼 퍼집니다. 연운백이 혼옥을 꺼냈다. 빛이 터져 나왔다. 한기가 사방에서 몰려들며 검은 도포를 밀어냈다. 검은 도포가 뒤로 밀렸다. 역시 혼옥이 있구나. 검은 도포의 목소리에 만족감이 묻어 있었다. 수확이 끝났다. 검은 도포가 몸을 돌렸다. 떠나려 했다. 서라. 연운백이 다시 튀어나갔다. 그러나 늦었다. 검은 도포는 이미 계곡 입구로 사라지고 있었다. 빠른 것이 아니었다. 공간을 접어서 움직이고 있었다. 대주님, 쫓습니까? 청풍이 물었으나 연운백은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진법이 먼저다. 만년빙을 돌아보았다. 진법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까 검은 도포가 만진 부분이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었다. 청풍이 그 부분을 살폈다. 독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하루만 있으면 이 구역 전체가. 혈성궁이 표식을 남겼다. 표식이요. 진법을 더 빨리 약하게 만드는 흔적이다. 붕괴를 가속시켰어. 연운백이 혼옥을 들었다. 그러나 주저했다. 아까 한 번 사용했을 때 손등에 문양이 새겨졌다.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다시 사용하면 더 깊이 새겨질 것이었다. 소매가 다가왔다. 대주님, 맥이 아직 불안정합니다. 지금 사용하시면. 알고 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진법이 무너지면 봉인 전체가 흔들린다. 천산이 위험해진다. 연운백이 혼옥을 끊어지는 부분에 가져다 댔다. 빛이 터져 나왔다. 이번엔 아까보다 강했다. 한기가 격렬하게 몰려들며 연운백을 중심으로 소용돌이쳤다. 손등의 문양이 다시 나타났고 더 선명했다. 손등에서 손목으로, 손목에서 팔뚝으로 번져갔다. 서리가 피부를 타고 올라갔다. 연운백이 신음을 삼켰다. 차가웠다. 뼈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맥박이 불규칙해졌다. 대주님, 천풍대원들이 달려들려 했으나 연운백이 손을 들어 막았다. 가까이 오면 안 됐다. 한기가 너무 강했고 천법의 선이 천천히 밝아졌다. 진법의 선이 천천히 밝아졌다. 표식이 남긴 독이 약해졌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다른 부분도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건 연운백이 깨달았다. 균형이 무너졌다. 이 진법은 원형 순환이라 한 줄을 잇는 순간 반대편 줄이 약해진다. 혈성궁이 남긴 표식이 진법 전체의 균형을 흔들었다. 한 부분만 고쳐서는 안 됐다. 전체를 다시 맞춰야 했다. 연운백이 혼옥을 들고 얼음 위를 걸었다. 흔들리는 부분마다 혼옥을 가져다 댔다. 빛이 터질 때마다 문양이 더 깊이 새겨졌다. 팔뚝을 넘어 어깨로, 어깨를 넘어 가슴으로 번졌다. 청풍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주님, 이대로는 몸이 버티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연운백이 마지막 부분에 혼옥을 댔다. 빛이 폭발했다. 진법 전체가 한번 크게 흔들리더니 안정되었다. 완전하지는 않았으나 당장 무너지지는 않을 정도였다. 연운백이 혼옥을 회수하고 쓰러졌다. 서리 문양이 가슴 전체를 덮고 있었다. 맥박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소매가 황급히 침을 꺼내 연운백의 혈도에 찔러 기혈을 강제로 돌렸다. 맥박이 조금씩 돌아왔다.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소매의 표정이 어두웠다. 이 문양이 사라지지 않으면 계속 약해지실 겁니다. 봉인의 일부가 연운백의 몸에 새겨진 것이었다. 혼옥과 대주님이 연결된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청풍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진법은 일시적으로 안정되었으나 완전하지 않았다. 혈성궁은 표식을 남겼고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었다. 그리고 연운백은 혼옥을 사용할 때마다 생명이 깎여나가고 있었다. 연운백이 천천히 눈을 떴다. 천풍대원들을 바라보았다. 일어나자. 대주님, 아직 무리십니다. 괜찮다. 연운백이 소매와 청풍의 도움을 받아 일어섰다. 몸이 휘청거렸으나 버텼다. 만년빙을 바라보았다. 진법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우린 막은 게 아니라 숨을 한 번 더 쉰 거다. 얼마나요? 이틀. 길면 사흘. 그 안에 뭘 해야 합니까? 연운백이 계곡 입구를 바라보았다. 혈성궁이 사라진 방향이었다. 혈성궁의 본거지를 찾아야 한다. 그들이 어디서 혈진을 펼치고 있는지. 본거지를요? 이곳만 막아선 소용없다. 천산 곳곳의 봉인 지점을 모두 지킬 수는 없어. 근원을 끊어야 한다. 청풍이 물었다. 어떻게 찾습니까? 연운백이 품에서 혼옥을 꺼냈다. 혼옥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특정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게 알려줄 거다. 혼옥이 가리키는 방향은 북쪽이었다. 천산의 가장 깊은 곳,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극북의 땅이었다. 계곡을 빠져나온 것은 해가 기울 무렵이었다. 천풍대는 협곡 입구에 임시 야영지를 만들었다. 설곡 안에서는 쉴 수 없었다.
공간 자체가 생명을 얼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매가 연운백의 맥을 다시 짚었다. 아까보다는 나아졌으나 여전히 불안정했다. 서리 문양이 가슴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문양이 퍼지고 있습니다. 소매의 말에 연운백이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다. 문양의 끝부분이 조금씩 번지고 있었다. 느렸으나 멈추지 않았다. 얼마나 남았나? 오늘 밤을 넘기면 맥이 끊기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럼. 소매가 대답하지 못했다. 청풍이 대신 말했다. 심장이 얼어붙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불이 타는 소리만 들렸다. 청풍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문양을 지우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청풍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한독이 아닙니다. 봉인의 힘 자체가 새겨진 거라. 혼옥으로 새겨졌으니 혼옥으로 지울 수 있을 거다. 연운백이 말을 끊었다. 혼옥을 꺼내 바라보았다. 푸른 빛이 희미하게 맴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사용하면 더 깊이 새겨질 겁니다. 알고 있다. 그럼 선택의 문제다. 연운백이 혼옥을 품에 넣었다. 지금 이 문양을 지우는데 혼옥을 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면 다른 봉인 지점을 막을 힘이 없어진다. 혈성궁이 다른 곳을 끊으면 천산 전체가 무너진다. 하지만 대주님이 쓰러지시면 나 하나 쓰러지는 것과 천산이 무너지는 것,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는 명백하다. 천풍대원들이 침묵했다. 연운백의 말이 옳았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소매가 입을 열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 제가 대주님 대신 혼옥을 사용하겠습니다.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저도 내공이 있고 봉인을 고칠 수는 있을 겁니다. 혼옥은 나와 연결되어 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연운백이 말을 멈췄다. 소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뜻이었다. 청풍이 끼어들었다. 그럼 우리가 봉인 지점을 먼저 찾아내겠습니다. 대주님은 힘을 아끼십시오. 너희만으로는 혈성궁을 막을 수 없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풍이 연운백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대주님 없이는 천산파도 없습니다. 대주님이 쓰러지시면 우리가 이긴다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청풍도 고개를 끄덕였다. 청풍 형이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대주님은 가장 중요한 순간을 위해 힘을 아끼십시오. 연운백이 천풍대원들을 바라보았다. 어린 얼굴들이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연운백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라. 혈성궁과 맞닥뜨리면 일단 피해라. 너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 명심하겠습니다. 불이 타는 소리가 들렸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연운백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보이지 않았다.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다. 혈성궁의 본거지. 혼옥이 가리키는 방향을 떠올렸다. 극북. 천산의 가장 깊은 곳. 그곳에 무엇이 있을까? 아니, 무엇이 봉인되어 있을까? 연운백이 가슴의 문양을 만졌다. 차가웠다. 살아있는 차가움이 아니라 죽음의 차가움이었다. 오늘 밤, 그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혈성궁을 막고, 봉인을 지키고, 천산을 구해야 했다. 그리고 살아남아야 했다. 이튿날 새벽, 계곡에 다시 기척이 느껴졌다. 이번엔 혈괴가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이었다. 검은 도포를 입은 3명의 정이었다. 청풍이 가장 먼저 발견했다. 대주님, 또 옵니다. 천풍대가 진을 짰다. 연운백은 뒤에 섰다. 어젯밤 소매의 침술로 맥이 조금 안정되었으나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다. 가슴의 문양이 심장 쪽으로 조금 더 번져 있었다. 검은 도포들이 멈춰 섰다. 어제와 같은 자리, 계곡 입구와 만년빙 사이였다. 천풍대주.
가운데 서 있던 자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어제와 달랐고 사람의 목소리였다. 오늘은 죽이러 왔다. 다른 둘도 무기를 꺼냈다. 청풍이 앞으로 나섰다. 대주님, 제가 맡겠습니다. 둘이서 하라. 소매, 너도. 소매가 고개를 끄덕이며 청풍 옆에 섰다. 청풍은 연운백 곁에 남았다. 시작한다. 검은 도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세 명이 동시에 움직였다. 어제의 혈궤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청풍의 검과 검은 도포의 검이 부딪혔다. 쇠소리가 계곡에 울렸다. 청풍이 뒤로 밀렸다. 내공의 차이가 느껴졌다. 소매가 옆에서 침을 날렸다. 혈도를 노린 공격이었다. 그러나 창을 든 검은 도포가 막아냈다. 창 끝으로 침을 튕겨냈다. 쓸모없다. 창이 소매를 향해 날아왔다. 소매가 몸을 굴렀다. 창 끝이 지면을 찔렀다. 땅이 얼어붙었다. 창에 한독이 담겨 있었다. 돌을 든 검은 도포가 청풍을 압박했다. 청풍이 검을 휘둘렀으나 모두 막혔다. 그리고 도가 청풍의 옆구리를 노렸다. 청풍이 몸을 틀었으나 늦었다. 도가 옆구리를 스쳤다. 피가 나는 옆구리를 손으로 감쌌다. 연운백이 앞으로 나섰다. 물러나라. 대주님, 물러나라고 했다. 대원들이 뒤로 물러났다. 연운백이 검은 도포들 앞에 섰다. 검을 들지 않았다. 혼옥을 내놓아라. 검을 든 검은 도포가 말했다. 그러면 살려주마. 거절한다. 그럼 죽는다. 세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검, 창, 도가 연운백을 향했다. 빨랐다. 그러나 연운백은 움직이지 않았다. 검이 목을 노렸고 창이 가슴을 찔렀다. 도가 다리를 쳤다. 연운백의 검이 움직였다. 빠르지 않았다. 오히려 느렸다. 그러나 정확했다. 검 끝이 공중에 점을 찍었다. 하나, 둘, 셋. 기류의 마디, 상대의 호흡 박자, 흐름의 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선을 그었다. 그 순간 검은 도포들의 움직임이 어긋났다. 검이 목을 지나쳤다. 창이 옆으로 빗나갔고 도가 땅을 쳤다. 뭐야? 창을 든 자가 당황했다. 분명 맞췄다. 그런데 빗나갔다. 연운백이 피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빗나간 것이었다. 검 끝이 허공을 찔렀다. 아무것도 없는 곳을. 그런데 검을 든 검은 도포가 비틀거렸다.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고 중심을 잃었다. 이건 돌을 든 자가 다시 공격했다. 돌을 내리쳤다. 연운백의 검이 세 번째로 움직였다. 허공의 선을 그었다. 도가 그 선을 지나는 순간 멈췄다. 공중에서 정지했다. 돌을 든 자가 힘을 주었는데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 있었다. 검을 들고 이번엔 정말로 찔렀다. 돌을 든 검은 도포의 가슴을 향해 느렸다. 피할 수 있을 만큼 느렸는데 피하지 못했다. 검은 도포의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검 끝이 가슴을 뚫었다. 손가락 한 마디 정도로 깊지는 않았으나 충분했다. 검은 도포가 입에서 피를 토했다. 도가 손에서 떨어졌다. 그 순간 연운백의 가슴 문양이 심장 쪽으로 툭 당겨왔다. 호흡이 끊겼다. 한 박자, 두 박자. 맥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연운백이 한쪽 무릎을 짚었다. 검을 땅에 찔러 몸을 지탱했다. 이게 무슨. 나머지 둘이 뒤로 물러났다. 공포가 얼굴에 서려 있었다. 정지. 연운백이 가까스로 말했다. 검을 다시 들려 했으나 팔이 떨렸다. 대주님. 천풍대원들이 달려들어 연운백을 부축하고 나머지 두 명이 쓰러진 동료를 부축해 일으켰다. 창을 든 자도 함께 물러났다. 빨리 떠나고 싶어 했다.
판정이 끝났다. 검을 든 자가 중얼거렸다. 천풍대주, 연운백, 정지의 무공, 혼옥과의 연결, 대가까지 모두 계량했다. 무슨 소리냐? 연운백이 물었으나 목소리가 약했다. 우리의 목적은 너를 죽이는 게 아니었다. 검은 도포가 피를 흘리며 말했다. 너를 재단하는 것이었다. 혼옥을 가진 자, 봉인을 고칠 수 있는 자, 그리고 대가를 치르는 자. 말끝이 흐려졌다. 세 명이 뒤돌아 떠났다. 빠르게 사라졌다. 연운백은 쫓지 않았다. 쫓을 수도 없었다. 가슴의 문양이 다시 번지고 있었다. 심장에 더 가까워졌다. 소매가 급히 침을 꺼내 연운백의 혈도를 찔렀다. 맥이 조금씩 돌아왔다. 괜찮습니다. 잠시 멈췄을 뿐입니다. 고맙다. 연운백이 일어섰다. 천풍대원들의 부축을 받았다. 정지의 무공이란 게 정말. 청풍이 무려했으나 연운백이 손을 들어 막았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리고 손을 보였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쓸 때마다 대가를 치른다. 천풍대원들이 침묵했다. 연운백이 북쪽을 바라보았다. 혼옥이 가리키는 방향이었다. 결성궁의 본거지를 찾아야 한다. 서두르자. 사흘째 되는 날, 결성궁이 완전히 철수했다. 계곡 주변을 정찰하던 청풍이 돌아와 보고했다. 적의 기척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설곡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히 떠났나? 예. 근적도 지우고 갔습니다. 연운백이 만년빙을 살폈다. 진법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다. 혼옥으로 고친 부분이 제 기능을 하고 있었다. 완전하지는 않았으나 당장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았다. 결성궁이 왜 철수한 겁니까? 모르겠다. 하지만 말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다. 너무 조용한 것이 이상했고 결성궁이 그냥 물러날 리 없다고 생각했다. 청풍, 진법을 다시 확인해봐라.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다. 청풍이 얼음 위를 돌며 진법을 살폈고 문양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한참 뒤 한 곳에서 멈춰 섰다. 대주님, 이것 좀 보십시오. 연운백이 다가갔다. 청풍이 가리킨 곳에 작은 표식이 있었다. 혈진의 문양이었다. 아주 작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겨져 있었다. 이건 표식입니다. 어제 그들이 남긴 것과 같은. 연운백이 표식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혈진의 기운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는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이건 진법을 공격하는 표식이 아니야. 그럼 뭡니까? 위치를 표시한 거다. 연운백이 일어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다른 곳에도 표식이 있을 것 같았다. 소매, 청풍, 너희도 찾아봐라. 작은 표식이 더 있을 거다. 천풍대원들이 흩어져 얼음을 살폈다. 곳곳에서 표식을 발견했다. 모두 같은 혈진 문양이었다. 작고 희미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대주님,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요. 표식이 10군데가 넘었다. 모두 진법의 중요한 지점에 새겨져 있었다. 연운백이 깨달았다. 저들은 이곳의 힘을 가져가려 한 게 아니었다. 그럼요? 이곳이 열리는지 확인한 거다. 청풍이 눈을 크게 떴다. 설마. 천산의 봉인은 하나가 아니다.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어. 이곳은 그 중 하나일 뿐이고. 연운백이 혼옥을 꺼냈다. 혼옥이 떨리며 여러 방향을 가리켰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천산 곳곳을 향하고 있었다. 결성궁은 다른 봉인 지점을 공격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청풍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전부는 막을 수 없다. 연운백이 혼옥을 바라보았다. 가장 강하게 떨리는 방향이 하나 있었다. 북쪽이었다. 핵심을 막아야 한다. 결성궁의 본거지. 그곳이 어딥니까? 극북.
천산의 가장 깊은 곳. 연운백이 혼옥을 품에 넣고 천풍대원들을 돌아보았다. 출발한다. 지금 당장. 대주님, 몸 상태가. 소매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연운백을 바라보았다. 가슴의 문양이 심장 가까이까지 번져 있었다. 괜찮다. 아직 버틸 수 있어. 그때 청풍에 저는 패가 울렸다. 급한 신호였다. 청풍이 패를 확인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대주님, 무슨 일이냐? 천산파 남쪽 건문에서 긴급 신호입니다. 남쪽. 연운백이 멈춰 섰다. 남쪽은 천산파의 주요 출입구였고 외부와 연결되는 유일한 길이었다. 무슨 내용이냐? 결성궁에 대군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수백 명이 넘는다고. 천풍대원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결성궁의 대군. 지금까지는 소수 정예만 보냈는데 이제 본대가 움직이는 것이었다. 남쪽을 공격하면서 북쪽 봉인을 여는 건가? 청풍이 말했다. 연운백이 고개를 끄덕였다. 천산파를 양쪽에서 압박하는 거다. 남쪽에서 정면 전쟁을 벌이는 동안 북쪽에서 봉인을 푼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남쪽을 도우러 갑니까? 아니면 북쪽으로 갑니까? 청풍의 물음에 연운백이 잠시 침묵했다. 어려운 선택이었다. 남쪽으로 가면 천풍대원들을 구할 수 있지만 봉인을 지킬 수 없다. 북쪽으로 가면 봉인을 지킬 수 있지만 천산파가 무너질 수 있다. 연운백이 저는 패를 꺼내 빠르게 장문인에게 신호를 보냈다. 남쪽 방어를 부탁드립니다. 북쪽 봉인을 막겠습니다. 짧은 신호였으나 장문인이라면 이해할 것이었다. 북쪽이다. 남쪽은 장문인께서 막으실 거다. 산문에 진문과 방진이 있고 장로들이 함께 하신다. 시간은 벌 수 있어. 하지만 남쪽이 뚫리면, 봉인이 열리면 남쪽도 북쪽도 의미가 없고 천산 전체가 무너진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먹구름이 더 짙어지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다. 예. 연운백이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문이 먼저 열릴 뿐이다. 눈이 더 세차게 내렸고 천풍대는 눈을 헤치고 북쪽으로 나아갔다. 결성궁이 기다리고 있을 그곳으로, 그리고 천산의 모든 비밀이 숨겨진 그곳으로.